IMF 사태의 범인 누구라고요? 미국이 모든 일을 벌였답니다. IMF 사태가 몇 년도일까요? 1997년 12월에 IMF를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요. 결정을 하기 전부터 미국은 이미 그 전부터 뭘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경제를 먹을 작업을 하고 있었다. 97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97년 이전, 그리고 97년 이후, 그리고 IMF를 받아들인 97년은 그런 결정적 계기 정도, 하나의 계기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F 사태의 범인은 미국이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은 IMF 사태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할 텐데, 첫 번째 대기업이 몰락했다. 두 번째 금융구조조정. 세 번째 그로 인해서 달라진 우리의 노동환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기업의 몰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다 아시나요? 삼성, 현대, LG, CJ, SK. 네노라는 그룹이죠. 대기업 모두가 다 취업을 하고 싶어하고 여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있나요? 자, 근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도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휘청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겠죠. 이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이 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1997년에 일어났습니다. 1997년 1월에 한보철강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당시 국내 기업 순위 14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현재 14위인 그룹이 어디냐? CJ입니다. CJ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날아갔어요. 자, 한보철강 많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해서 대우, 기아차, 진로, 혜태, 뉴코아, 산미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연쇄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대기업들이에요. 큰 기업들만 위주로 하고 여기에 딸린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여기서 보시면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혜태 아시나요? 혜태? 자, 혜태 팬이었다. 네. 자, 근데 여기 진로 보이시죠? 진로가 지금은 뭐 만드는 회사예요? 소주 만드는. 진로의 대표적인 거 뭐 있죠? 지금은 술 만드는 회사, 소주 만드는 회사, 참이슬 만드는 회사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때는 화장품, 유통, 뷔페, 통신, 백화점, 건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는 그런 종합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저때 다 무너지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술 만드는 것만 남은 거죠. 자, 뉴코아, 백화점 기억하시는 분? 지금도 있나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97년 IMF 사태 전후로 해서 전부 다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됐던 겁니다. 지금이랑 비교하자면요, 이런 기업들이에요. 당시 현대, GS, 미래에셋, 대우, 조선해양, 영풍, 하림 이런 기업들, 지금으로 치자면 이런 기업들이 그때 당시 전부 다 싹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구조조정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은 앞에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대기업이 도산하는 문제는 대기업들 자체의 문제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부실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금융구조조정은 조금 달라요. 자, IMF가 우리나라에 97년 구제금융을 하면서 그때 사전 요구 조건들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금융구조조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은행이 너무 많다. 이것을 전부 다 죽여라.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동아, 동남, 대동, 경기, 충청 이런 은행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은행들이 있었는데 이 은행들이 이런 신한은행, 주택은행, 국민, 한미, 하나 이런 은행들로 전부 다 통합, 인수가 되거나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들을 다 없애라고 요구 조건을 내건 거예요. 이 은행들이 힘들어지니까. 자, 지금 은행이 만약에 도산 위기가 되거나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나라에서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쏟아붓고 이거 바로 망하면 국민들의 삶에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막았어요. 그래서 97년부터 2007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던 은행 중에 916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체 은행의 43%, 절반 정도 되는 은행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이 없어진 거겠죠? 직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도나 그 영화에서도 보면 무슨 증권회사, 아니면 뭐 주택, 뭐 금융, 뭐 하여튼 그런 회사의 주인공이 다니다가 사표를 쓰고 나오는데 그 은행이 나중에 전부 다 보면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그리고 대출, 빚에 시달리고요. 노숙자, 특히 노숙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노숙자 분들의 대부분이 실제로 이때 IMF 때 길거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거는 실제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보면 1998년, 97년 IMF 이후에 98년 4월 달에 노숙자가 5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같은 해 8월, 4달 만에 1,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노숙자가 IMF 사태 때 생계 문제 때문에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생활고로 전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 다음에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의 삶도 점점 바뀌기 시작하죠. 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뭡니까?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래요. 자, 크리에이터 준비하시는 분. 예, 아무래도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이 취준생 직장인의 11.4% 공시생, 이 공시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공무원이 왜 인기가 좋나요? 안정적이라서, 평생 직장이라서. 자, 근데 IMF 이전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자, 교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아진 것도 이쯤부터입니다. 왜? 이때 가족들이 아빠가 집에서 해고되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너는 안정적으로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라. 그게 이제 공무원인 거죠.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그래서 평생 직장이, 근데 그 전에는, IMF 이전에는 모든 직장이 다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모든 직장이 다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는 그 말이 사라지게 된 거죠. 뭐만 빼고? 공무원만 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겠죠. 그리고 이직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한 말이 되었죠, 지금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인 첫 이직을 시도한 이유가 업무 과다로 개인 생활의 어려움이 40%, 업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연봉이 낮고 이런 질이 안 좋은 일자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IMF 이전에 보면 그때는 어머님들은 전부 다 집에 계셨습니다. 살림을 했어요. 아버님들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었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버님만 일을 해서도 가족이 전부 다 먹고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임금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불안해지니까 집안에서 어머님들까지 전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냥 맞벌이가 강제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직 그리고 지금 통계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이직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 이거의 원인은 IMF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인 노동유연화 정책이었습니다. 노동유연화가 뭘까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쉬운 해고입니다. 쉬운 해고. 너무나 쉬운 해고. 원래 해고라는 것은요,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어떨 때 그만두는 거냐면 일을 하는 노동자, 나에게 급한 일이 생겼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표를 쓰고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 굉장히 큰 피해를 끼쳤어. 내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이러면 직장에서 해고를 시킬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면 고용은 보장받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요. 근데 IMF 이후로 뭐가 생겼어요? 구조조정이 생겼죠. 정리해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사람들을 자를 수 있죠. 뭘로?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노동자들을 좀 잘라야겠네요. 이거를 이때 IMF의 요구사항 중에 있었던 겁니다. 노동 유연화 정책 자체가.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문자이고요. 문자이고. 어제까지 일하다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문자가 와요. 아,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니면 휴가 갔다 왔는데 책상이 복도에 나가 있죠. 뭐 이런 일들. 노동 유연화 정책. 이게 IMF 때 시작이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의 가장 큰 문제,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죠? 아파트 경비원분들. 그리고 이쪽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입니다. 공장에 핸드폰 만드는 공장이 쉬나요? 1년 내내, 공장에서는 1년 내내 핸드폰을 만듭니다. 아파트 경비원은요? 항상 필요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항상 밥을 줍니다. 이분들의 자리는 어때요? 1년 내내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것을 뭘로 채워요? 비정규직으로. 왜? 싸니까. 그리고 해고가 쉬우니까. 원래는 정규직이어야 됐을 이런 자리들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다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노동 유연화 정책의 하나이고, 이때 이런 맛을 본 기업들이 이제 정규직을 늘려요, 안 늘려요? 늘리지 않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정규직이 갑자기 딱 되면 또 난리가 나죠. 이렇게 바뀐 게 전부 다 97년 이후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 정규직이어야 됐을 우리의 자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만화 송곳에 나오는 한 대사인데요. 다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형벌이다. 만기 없는 형벌. 일은 가장 많이 하고 책임도 가장 많이 지고, 하지만 돈은 가장 적게 받는 비정규직. 자, 근데 비정규직보다 더 골치 아픈 건 이 파견직입니다. 구의역의 김군 사고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는 태양발전소 김영규님 사고죠. 이 두 분 다 파견직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파견직을 쓰는 것은 왜일까요? 이것도 싸니까,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래서 기업, 파견 노동자 사이에 영행업체가 끼어든 거죠. 이런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노동자들은 더 일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IMF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언제 만들어졌다? 97년 IMF 때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 이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불가피했을까? IMF 사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나?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때 IMF를 받아들인 것은, 사건이 터진 것은 김영삼 정부 때였거든요. 아랍빛이 망하고 막 이랬던 건 김영삼 정부 당시였는데, 이거를 받아들인 거는 임기 초의 김대중 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럼 김대중 정부, DJ가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 나라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게만 이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전에는 태국에서 있었고요. 이 비슷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여러 나라들의 외환위기, 비슷한 시기에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 말레이시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말레이시아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IMF가 찾아가죠. 자, 너희도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 좀 빌려줄까? 근데 대신 이런 거 좀 해야 돼 라고 딱 들이밉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거부했어요. 안 받아. 너희 돈 필요 없어. 그때 당시 총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하티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IMF의 원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우리나라 망했어. 이제 빚 못 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말레이시아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그때 당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진짜 불가피했나? 과연 진짜 IMF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나?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때 당시 IMF 먼저 외환위기를 겪었던 제3세계 나라들이 말레이시아의 모습을 보고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깨달은 계기가 되었고요. 마하티르는 아직까지도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불가피했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6.15 공동선언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